오프라인 전략. 물론 온라인은 뭐 지금 엄청나게 유튜브에 저희 설명회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그동안은 좀 추상적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구체적 개별적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민법 질문 먼저 들어왔는데요. 작년 강의를 선행하면서 따라와야 되느냐, 제가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학은요, 특히나 민법은 혼자 예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용어가 법률 용어 특강이라는 건 전혀 필요 없어요. 용어가 법률, 허가, 선의, 대위, 법조마다 다 다르게 쓰이기 때문에 그런 따로 추상적으로 용어 특강이라던가 이런 걸 들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왜냐면 개별적인 판례나 개별적인 조문에서 전혀 다른 뜻으로 쓰여요. 영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어만 아까 뭐 그 다른 뜻으로 쓰인다 이거 이 문장으로 이렇게 이 단어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민법도 그래요. 그래서 강사가 진행하는 방식으로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민법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저는 우리 학원은 지금 7월 20일부터 대장정을 10월 말까지, 그러니까 11월 초까지라고 돼 있지만 1순환 기본 강의를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 우리 정주영 보배님이 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공식 별명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본 강의라고 해서 기초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다음 순환으로 뭔가 미루지.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저희는 여기 기본 때 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라 그럴까, 수능 세대, 그러니까 그 수능 공부에 되게 익숙해서 단계별 학습. 그러니까 내가 1순환 때는 1단계, 2순환 때는 2단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법학은 이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딱 수업 들으면 멘붕이죠. 처음부터 갑자기 그냥 레벨이 한 8이야, 10이야. 뭐야. 막 얻어 터지고 이거 뭐야? 이거 내적성 아니야. 뛰쳐나가지만 않으면 돼요. 그냥 어디 끄트머리에서 그냥 약간 살아만 있으면, 그러면 또 그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피투성이는 되지만 붙게는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법학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 강의를 못 따라가니까 기초를 좀 뭔가 듣고 올까요? 법률 용어 설명을 좀 듣고 올까요? 무슨 알파벳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 강의 선행학습을 들으라는 거는 본 강의를 저는 7월 23일 날 오전에 첫 수업을 합니다. 근데 그때 뭔가 들으려면 뭔가 익숙해야지 그 사람 말이 들리거든요. 법학은. 그래서 어차피 프리패스도 있고 하면 작년 강의를 조금 그 진도 범위 내에서 듣고 와라. 그럼 수업 시간에 뭐가 돼요? 벌써 이해독이 되죠. 이해독이. 그리고 더 강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실강이 왔을 때 수업에 집중하게 되면 일주일만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럼 익숙해져요. 공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의지가 아니라 루틴이라고. 그러니까 일주일만 선생님 얼굴 좀 접하고, 그다음에 자기 익숙한 장소에 익숙한 선생님의 익숙한 책에 익숙한 동료들의 이렇게 앉아 있으면 본의 아니게 이렇게 그냥 가는 거야. 마라톤 같은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선두그룹에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 좀 선행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 질문이 있었는데 또 일어나서 죄송하네요. 그럼 다른 또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강 학생들. 민총 이제 질문 내용은 뭐였냐면, 선행학습을 하고 오라고 했으니까 작년 강의를 어떤 순서로 들으냐, 민총을 한 절반, 민법 총칙 그걸 절반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마저 들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민법 총칙, 그러니까 통칙은 아니에요. 통칙은 통용되는 법칙이고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이니까 총칙이 모든 법에 작동하는 건 아니에요. 제3법의 총칙일 뿐 통칙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민법 총칙을 거시적으로 봐야 그 다음에 물권이라고 하는 권리에, 그 다음에 채권이라는 권리에 법률관계, 권리의무관계를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총 지식이 없으면, 민총이 비록 5-6문제, 올해 비중이 낮았거든요. 25문제 중에 5문제밖에 안 냈어요. 민총이 낮았다고 해서 민총을 등한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민법 총칙을 완수를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소멸시효까지 완수를 하시고, 그리고도 만약에 오늘 날짜로 해서 나는 만약 먼 선행해서 준비하겠다, 민법하고 영어 하셔야 돼요. 민법하고 영어 하셔야 되는데 그건 정정 선생님, 우리 보배님도 이의는 제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7월 22일까지. 왜냐면 워낙에 그 과목이 그러하니까. 근데 형법은 선행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민법 총칙을 끝내고, 근데 하루에 막 2~3시간 하실 거 아니죠? 지금 되게 많이 할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내가 오픈하면 달리자 이러면 안 돼. 왜 지금부터 달릴 수 있는데 왜 오늘, 그러니까 내일부터 할 수 있잖아요, 공부. 내일 일요일이니까 쉴 거예요? 아, 법원직 준비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요일이 뭐가 필요 있어? 지금 요일이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내일부터 그냥 민법하고 영어 해야 되는데, 민총 다 하고 나서 듣고 싶으면 이제 채권을 들으세요. 물건보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그 7월 23일부터 나가실 때 편하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좀 하시죠. 네. 보통 문제가 안 풀리고 조금 변화가 되었을 때 문제를 못 풀면 그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개념은 하나인데 거기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기본 개념에서, 물론 그렇겠죠. 이론을 한번 들으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알아들을 만하니까 내가 이론을 알고 있다고 착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막상 시험에 나오면 그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가지고 밑에 선택지에서 말장난을 좀 해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단어 같은 걸 냈다. 그럼 이 단어 결합이 뭐 합성의 종류를 냈다. 위에 합성의 종류를 설명을 다 해놓고 있어요. 근데 합성의 종류 중에 뭐 통사, 비통사를 냈다. 그럼 비통사에서 뭐 용언의 어간뒤에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의미가 없으면 비통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선택지에서 용언의 어근 이런 식으로 내놓고 체언이 결합되었는데 어근뿐만 아니라 의미까지, 어간 의미가 있거든요. 단어 결합에. 그걸 못 보는 거거든요. 말장난을 하면. 그러니까 어근이 뭔지 아니면 어간 의미가 뭔지 용어를 구분할 줄 알아야 그 변화되는 말장난에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막연하게 한두 번 들으니까 문제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 왜? 문제도 위에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놓치는 건 정말 기본적인 거예요. 그럴 때는 이론 정리를 하면서 이 중에 내가 놓치고 있고 그 문제를 풀 때 뭘 잘못 보지 하는 그런 거 있으면 내가 몰랐던 그 개념을 한 번 더 복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초시생도 있고 재시생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재시한 분들도 어정쩡하게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기간이 짧아가지고 내가 재시라고 하긴 하지만 이론을 정확하게 못 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준비 기간이 짧아가지고 대충 빨리 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우긴 배웠는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한 번 더 준비를 할 때 내가 이걸 배웠으니까 그 다음부터 해야지. 그러면 그걸 다 놓치게 되는 거니까 아예 그냥 정확하게 돌아서 한 2회독 정도로 해서 내가 이 개념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은 필요한 거면 조금씩 보다가 기출이나 뭐 문제풀이에서 좀 더 신경을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시 들어야 돼요. 앞에부터 딱 개념 자체를 좀 만들어 가지고, 그래야 변형되는 문제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또 질문 좀 해주세요. 예, 형사법이나 뭐 이런 질문 좀 주세요. 예, 듣지 마세요. 형법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제가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여기 강의를 하는데 강의가 너무 짧아가지고 이거 내가 볼 땐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다른 강의 열심히 들었대요. 그랬는데 듣다가 이러다가 다 망하겠다. 그래서 제 강의만 막판에 일부 또 들은 거예요. 근데 그 같이 공부하던 친구 중에 점수가 제일 낮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것만, 사실은 여러 가지를 알게 되면 모든 게 다 헷갈릴 수 있다. 그러니까 법원직에서 많은 과목에서 확실하게 선생님 강조했듯이 예를 들면 한 지문 혹은 사지선다형에서 3개 지문만 확실하면 하나를 몰라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혼자 하면 시간 걸려요. 네. 좀 말을 하나 좀 멋있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예전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귀부인한테 한 1억을 받고 초상화를 그려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그 그림 그리는 풍 알잖아요.
쓱쓱쓱쓱쓱 하더니 한 20분 걸리고 끝냈대요. 그래서 이 기부인이 화를 낸 거예요. 아니 내가 1억 원씩이나 들여서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20분 만에 이게 뭐 하는 거냐. 근데 이렇게 피카소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20분을 그리기 위해서 나는 40년간 스킬을 연마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짧게 보이겠지만 그 안에는 많은 준비와 노력, 그 다음에 계획이 숨어 있다는 거,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하잖아. 느낌 왔어. 지식이 짧아가지고 헷갈렸습니다. 동일인인 줄 알았습니다. 네. 20분? 네. 네네. 네. 구글에 몇 분 정도 투자 시간을 해야 돼.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렇습니다. 뭐 국가적에도 그렇지만 한 문제 한 1분 항상 그렇게 소비를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실제 준비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국어 한 30분 정도 혹은 35분 정도 시험 칠 때 투자를 하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1분이라고 하는 건 독해 문제 같은 경우 특히나 지문 하나에 문제가 3개씩 4개씩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문제 푸는 스킬만 좀 생기면 한 문제 1분보다 좀 더 줄일 수 있어요. 문제 패턴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패턴에 따라서 이 문제 풀 때는 꼭 순서대로 안 풀어도 되고, 예를 들면 이제 지문 나와 있으면 밑에 문제 중에서 배경 지식을 미리 깔아놓는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 배경 지식 문제를 먼저 풀어도 돼요. 왜? 특히 시 같은 경우는 배경 지식을 이미 그 밑에서 깔아놓은 걸 알게 되면 나머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령을 좀 가지고 있으면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한 30분 정도 걸리는 분들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한 25분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예를 들면 한국사라든가 헌법 이런 과목에서 이 빨리 풀 수 있는 또 스킬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게 빨리 도되면 국어에 또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만 한 30분 정도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거는 개인에 좀 다르고, 또 아까 선생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 전략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전략 과목은 무조건 만들어 두셔야 돼요. 어떤 직렬에는 관계없이 전략 과목이 한두 개가 있는 게 너무 완전히 좋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국사가 완전히 90 몇 점씩 계속 받는 점수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시간도 줄어들 거고, 거기에서 나머지 배분할 수 있는 문제도 시간 여유주는 측면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전략 과목이 하나 있느냐 둘이 있느냐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국어는 공부할 때는 전략 과목이 아니에요. 절대. 어학은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막상 시험을 치러 들어갔을 때 전략 과목을 만들어 놓으면 의외의 효자 과목이 되는 게 국어나 영어나 이런 게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과목 시간은 25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훈련을 시켜드릴 건데, 첨언하면 우리가 이제 오늘 전략을 짜준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약간 우리 직렬이 8과목의 밸런스를 유지하지 않으면 어떤 특정 과목을 굉장히 똑똑하게 잘해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럼 1교시가 1차 과목으로서 저희가 100분이거든요. 그리고 공무원은 그냥 그렇게 보고 마는데 우리는 점심 먹고 2교시를 보잖아요. 그렇죠? 2차 과목 100분입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 우리 아까 전략 과목 국사를 하든지 아니면 헌법을 하든지 두 개 중에 이제 전략 과목을 한 과목은 잡는단 말이에요. 마음 붙일 과목. 그리고 나서 영어는 이제 반드시 명가락을 하고 좀 점수가 나와줘야 될 거고, 국어도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영어를 25분 만에 어떻게 독해를 다 해요. 국어도 또 어떻게 25분 만에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태종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얘네들을 전략 과목이라는 건 득점도 좋지만 빨리도 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간을 아껴서 여기다 어학은 아무래도 잡아먹으니까 시간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을 뭐 17분에 컷하든 16분에 컷하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실력이 그냥 보통 아니고 조금 압도적이야 빨리빨리 딱 하고 나가죠.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다음 주 옳지 않은 것은 헌법 같은 경우도 뭐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 중 다음 주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옳지 않 다른 거 2, 3, 4를 혹시 안 봐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이건 옳지 않아. 그럼 그건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세 지문을 안 읽어도 되니까 얼마나 시간이 절약되겠어요. 그래서 요걸 절약해서 이 어학에다가 25분씩 주면 큰일 나요. 영어 어떻게 25분에 다 풀어요. 그러니까 이 나눠줘야 된다. 시간을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순서도 중요해요. 그거는 마지막에 모의고사, 진도를 모의고사 그리고 우리가 뭐 동영 모의고사를 하고 해서 그다음에 전범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루틴이기 때문에 가짜 시험을 볼 때 연습을 많이 해야 진검 승부에서 그게 실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은 그냥 뭐 1교시 시험지 딱 봐서 오늘 국사부터 풀자. 오늘 뭐 그 컨디션 그러니까 영어 헌법부터 풀자.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국사 먼저 풀고 헌법을 풀었는지 그다음에 내가 헌법이 워낙에 또 암기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얘도 암기고 암기인데 이거부터 하고 했던지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영어가 굉장히 자신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그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영어가 아주 압도적인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영어를 먼저 풀더구만. 왜냐면 마지막에 오히려 영어를 실력자인데 시간 때문에 쫓겨갖고 득점 못할까봐 그런 애들은 이 헌법이나 헌법 국사는 시간이 없어도 답이 탁탁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영어 국어는 괜히 시간이 쪼달린다는 생각에 어학은 오히려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어학을 앞에다가 포진시켜서 먼저 풀고 나중에 15분, 16분 했을 때 헌법 국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해보셔야 돼요. 본인이 뭐가 전략권도 없는데 누굴 따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 그 삼순환까지 가보고 선생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하다 보면 이제 순서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제가 또 첨언을 했네요. 꼭꼭 씹어서는 절대 들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질문은 어떻게 선행을 하고 오느냐라고 하면 이제 8일 동안에 저라면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 서 있는 자리, 제가 여러 분 서 있는 자리로 가서 내가 만약에 법원직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내일 아침부터 저는 뭐 도서관을 가든 뭐라든 내일 어차피 하기로 한 거 내일 아침부터 저는 눈 뜨고 공부 시작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책을 읽고 있으면 공부 안 되고요. 민법 강의를 그냥 듣는 거예요. 그래서 스킵할 거 스킵하고 뭐 농담하거나 선생님이 이상한 말 하면 다 스킵하고 그래서 빨리 들어요. 근데 제가 배속으로 들을 수 있는 강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말투도 좀 빠르잖아요. 오늘은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계 래퍼라고 신림동에서 사법시험 강의할 때는 저한테 래퍼라고 했는데 다른 강사는 2배속으로 다 들어도 제 거는 2배속으로 못 듣는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법원지는 좀 제가 느리게 말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스킵하고 그 강의만 들으세요. 멈췄다 또 듣고 이해가 안 가는데 혼자 읽어. 이해 안 가요. 어차피 이해 안 가요. 채권법까지 갔다 와서 또 강의를 들어야 이해하는 거지 멈춰서 자기가 혼자 읽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학이라는 게 민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계속 강의만 지겹겠지만 강의만 쭉 그냥 들으세요. 순서대로 빨리빨리 스킵할 거 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다 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이 주어졌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한 대답을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듣고 시작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강반이 시작되면 이 실강반의 진도를 맞추는 겁니다. 그 남은 시간이 있다면 민법 강의를 먼저 선행해라 이거고요. 틈틈이 영어를 계속해서 꾸준히 봐라 이런 거예요. 뭐 얼마를 어떻게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다가 초과상관 다 태울 수가 있어요.
법원직 영어 시험에 나온 영어 단어가 외겨가 아니에요. 그냥 영어예요. 그러니까 법원직 시험에 나오는 단어, 뭐 일행직에 나오는 단어 다른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기본 단어야. 기본 단어. 법원직을 해서 뭐 법정 용어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아까 추천한 게 아니라 제가 교재로 쓰는 그 단어장 있죠.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거. 손진숙 어휘라고 치면 나와요. 예, 그거 사서 일단은 그게 이제 챕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번, 챕터 1 다이어가 아까 말씀드린 cost, 뭐 contain, cost 이런 기본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먼저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법원직 한마디로 하면 법원직 시험 대비 영어 단어책은 없습니다. 네.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답답함을 견디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이제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어서 제가 제 거를 검색하고 보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말을 다시 해줄까? 저도 이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는 거예요. 오늘 온 학생들한테는 어떤 다른 말을 해줄까? 조금 색다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했던 말들 말고. 그래서 저도 오늘 오전 시간을 제 설명회를 제가 다시 보면서 복기를 했는데요. 근데도 오늘 똑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힘들어요. 또 일어났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기본 강의라는 거를 민법 같은 경우는 다른 교수님들의 배려로 조문 양도 많고 민법에 그 너무나 압도적인 양이 있다 보니까 1순환 때 40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40회라고 해봤자 뭐 그 4시간 수업이니까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기대예요. 기본 강의 40회 4시간씩 수업 듣고 복습 조금 했다고 민법이 보이면 그 법학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민법인데 민법이 보이면 그러니까 약간 기대치가 너무 높고 그게 원시적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이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자꾸 내가 안 된다 생각한다. 아니면 저 강사가 잘못이야, 이 책이 잘못이야, 학원이 잘못이야, 아니면 내가 잘못이야. 잘못은 법원직을 선택한 게 잘못이에요. 그래서 그 원죄는 그래서 이렇게 기본 강의 들었죠. 문제 못 풀어요. 못 풀어요. 다만 제 기본서는 되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제 기본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괜히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 그냥 어떤 걸 따다가 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100개 OX 중에 민소도 마찬가지고 민법도 마찬가지고 학설 절대 안 내요. 30년 동안 학설 나온 거 있으면 갖고 오세요. 무슨 학설을 냅니까? 그러면 학설을 설명했을 때 그게 이해를 돕는다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설과 뭐 이론이 다 반영된 게 판례 문구에 이미 다 녹아 있어요. 조문이라든가 이런 걸 해석한 게 판례 문구에 녹아 있는데 그럼 이 OX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여러분 생각할 때는 조문 절반, 판례 절반 지문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100개, 딱 100개 OX거든요. 더 많이 해봤자 한 103개? 박스형으로 해갖고 뭐 좀 기억 니은 디귿 나온다고 하더라도 근데 압도적으로 90개에서 95개가 그냥 판례 지문이에요. 판결유지라고 있어요. 판례.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판례와 판결이 다른데 판결들의 집적체를 판례라고 해요. 근데 그 판결유지를 그대로 긁어서 지문에 내요. 근데 기본 강의 듣고 어느 정도 했으면 읽힐 것 같지만 그 문장 자체가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읽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언제쯤 되냐라는 질문이지만 언제쯤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완성은 안 돼요. 그냥 미완성 상태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되는 판례도 있고 안 되는 판례도 있고 그런 상태로 시험장 가서 찍는 것도 있고 어선풀을 푸는 것도 있고 이런 상태로 합격이라는 것을 결국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굉장히 답답하겠지만 그 답답한 직렬이 법원직이에요. 그거를 참고 견디셔야 돼요. 참고 뛰쳐나가지만 않으면 돼. 참고 견디고 끝내 그냥 나 어떻게 붙었지? 선생님도 고맙다. 그냥 그런 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답답하시겠지만 선생님하고 이제 수업 시간에 소통하면서 어느 지문은 보이고 어느 판례는 보이고 그렇게 갈 겁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아까 기본서 자랑하다가 갑자기 말을 놓쳤는데 제 기본서 힘들게 만든 작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출문제집을 따로 보지 않을 정도로 요 판결료지에 어떤 문장이 여러분 서기보에 나왔는지 바로 옆에 날개를 붙여서 옆에 OX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걸 보면 근데 거기에 2018년 서기보라고 돼 있는데 2013년 사시 그다음에 2017년 법행 같이 다 써 있어요. 그럼 와 여기 문제 법행이 사시 문제를 법행이 베꼈고 그대로 글자도 베끼고 우리 서기보에도 그대로 베꼈네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 따로 보지 마시고요. 기본 강의 때 설명한 게 바로 옆에 OX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게 돼요. 아 별거 아니구나. 아니 대단한 그 변호사 시험도 이거 똑같이 냈네. 그럼 이 글자 이렇게 바꿔서 냈네. 그거를 바로 확인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교재가 바뀌어 버리면 내가 나중에 책을 다른 거 기출문제집 꺼내가지고 내가 확인해야지라고 하면 그거 시간도 없고 안 되거든요. 근데 제 기본서는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복습한다라고 하면 옆에 OX 보세요. 옆에 OX만 가지고도 올해 뭐 2개 틀렸다 뭐 이러면 정말로 그래요. 왜냐면 반복되니까 자기도 양심이 있지. 민법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다른 자격증 시장은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는 뭐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만 본다던가 민법 총칙하고 채권법만 본다던가 이런데 우리는 9급 시험인데도 가족법까지 다 봐요. 자기네도 양심 있지 않겠어요? 가정법원에서 근무해야 되니까 어차피 가족법도 공부하지만 가족법을 갖다가 이렇게 무식하게 낸다라는 걸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올해도 늘 기출문제에서 긁어서 내줬습니다. 그리고 가족법 3문제 늘 똑같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민법이나 학문은 어렵지만 우리 기출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여기 OX 보세요.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시간을 안 재고 문제를 풀어도 되냐? 그러니까 많이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간을 들여서 풀면 풀리는데 이게 시간을 재고 풀어야 되지냐 않냐고 하는데 그 영어를 열심히 해서 잘하면 속도는 빨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속도에 맞추면 대충 읽게 되죠. 그럼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뭐 그렇다고 내가 한 지문을 뭐 1시간, 2시간 보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아무리 길게 봐도 10분 이상 보지 않죠. 그러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시간이 없다, 영어에 너무 투자를 할 수가 없다고 하면 문제 수를 줄이는 게 낫지 이거를 빨리빨리 풀어서 뭐 10개, 20개 양치기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반부로 가서 어느 정도 내가 실력이 쌓이면 양치기가 중요하거든요. 많이 푸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그럴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답변이 또 나왔어요. 좋은 질문에 좋은 답변. 아니 우리가 설명회하면서 이렇게 활발한 뭐 교과서의 그런 현혹은 아니죠. 그래서 아주 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좀 많이 주세요. 왜냐면 선생님들하고 막상 우리가 마라톤 이제 시작하잖아요. 7월 22일부터. 그럼 많이 소통을 못해요. 여러분은 선생님들하고 소통하고 싶다는데 파김치야. 8시간 수업을 듣는 것도 파김치라 선생님들 말 거는 것도 화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질문 좀 해주세요.
그거는 이제 민법만 그런 다른 선생님 법 과목도 다 마찬가지고 그런 건가요? 질문에 민법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눈에 바른다라고 하는 건데 눈에 바르는 공부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그대로 컨트롤 카피 된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학문이도 그렇고 공부가 그렇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아까 국어 선생님도 잘 말씀하셨지만 개념과 묻고자 하는 포인트라는 게 있거든요. 킬링 포인트, 뭐 출제 포인트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이거 왜 물어봤지? 그리고 이 지문을 왜 바꿨지? 요 문구만 항상 이렇게 주인공으로 요 문장만 이렇게 왜 바꾸지?라는 본질을 모르면 계속 이렇게 기출문제 눈에 바른 거예요. 익숙한 거랑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익숙함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판례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할 때는 제가 사실관계를 잘 설명하거든요. 사실관계 들으면서 아 여기서 쟁점이 이래서 이 문구를 반드시 내는구나라는 걸 습득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질문하신 분의 공부 방법은 조금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푼다던가 OX라던가 기출문제집보다 오히려 기본적인 판례들을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올해 민법의 민법 시험의 특징이 뭐였냐면 아주 뭔가 대법원 물론 대법원 판례 내는데 전체 판례가 올해 되게 놀랍게도 전원합의체 판례로만 도배를 했어요. 선생님이 2006년부터 법원 치겠다 그랬으니까 가장 많은 풀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리딩 판례를 많이 냈었는데 다른 애는 근데 올해는 최신 판례 두 지문 빼고 전원합의체 판례는 가장 중요한 판례거든요. 근데 그 판례로 도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이렇게 판례 변경을 통한 전원합의체에서 묻고자 하는 본질을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에 바르는 공부를 조금 지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될 것 같고. 보배님 심심하신 질문 좀 주십시오. 네. 네? EBS로 해야 아 국어 EBS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요? 근데 지금까지 설명하면서 국어를 3분 이상 질문한 경우가 처음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국어를 EBS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 시험 유형 자체가 약간 수능 반토막 정도의 문제거든요. 질문 자체가. 그래서 그 수능 지문은 아무래도 지문 하나에 문제가 뭐 4개씩 많을 때는 5개씩 붙어 있기도 한데 우리 시험은 뭐 3개, 좀 많으면 4개, 가끔 가다가 2개짜리도 있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한 3개라고 봤을 때 그게 나오는 패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패턴은 1번 이 글의 서술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2번 이 글의 내용으로 일치하는 것 안 하는 것, 3번 뭐 해가지고 문맥적인 뭐 여기서 같이 바꿀 수 있는 거 이렇게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EBS를 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혹시나 그런 볼 상황이 생기면 평소 때 그냥 한 2-3문제씩 그냥 하루에 한 번씩 풀어본다고 하면 그때는 그냥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패턴만, 그래 안 나오는 패턴은 좀 빼고, 그리고 지나친 어려운 지문 내가 읽었는데 이 읽는 자체가 힘들어 지문이, 그런 건 그냥 빼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추려서 가볍게 하세요. 가볍게. 뭐 이거 EBS 가지고 공부를 집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냥 연습 삼아 글 읽는 연습한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죠. 본인 원하는 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안하면 그냥 뭐 일주일에 한 2-3번 한 몇 문제, 혹은 집에 그런데 동생 뭐 수능 문제집이 있다 뭐 그러면 이거 뭐 내버려도 뭐 해 뭐 그래서 그냥 한번 풀어보는 정도. 근데 그 말리는 문제는 절대 풀지 마시고요. 알겠죠? 네. 엄청 많고 일단은 우리 본인이 한번 기출 문제를 다운받아서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면 너무나 명확한 차이예요.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 일행직은 일단 20문제고 일행직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해부터는 좀 기조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실용문 같은 토익 시험 보셨으면 토익의 그 실용문이 되게 많잖아요. 토익식으로 되게 많이 변해요. 그리고 어휘 문제, 그러니까 어휘 뭐 동의어 찾아라, 빈칸 넣어라 문제라든지, 혹은 그냥 문법 영작, 혹은 생활 영어가 나오면
법원직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문법 3개, 4개 빼놓고 무조건 독해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렵죠. 25문제라는 것도 있고 문제를 딱 보면 그냥 빽빽하게 막 지문이 많아요. 그래서 숨 막힐 정도. 그러니까 훨씬 어려워요. 국어 선생님께서. 국어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계속 기록을 경신하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문법 문제가 완전히 달랐어요. 국가직은 문법 문제가 그냥 문장 내놓고 거기에 맞춤법이나 표준어 단어 써놓고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렇게 물었는데 2025년부터 법원직처럼 문법이 바뀌어요. 설명해놓고 수능형이잖아요. 그게 문법이 바뀌고 독해는 국가직 같은 경우는 지문 하나에 문제 하나. 근데 우리 시험은 지문 하나에 문제 3개. 그 정도의 차이. 근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건 한 지문에 한 문제보다는 한 지문에 3문제가 시간은 좀 더 적게 소비할 수 있다는 거죠. 스킬만 좀 생기면. 그리고 국가직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이제 바뀌는 게 언어 논리가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 PSAT 이런 거 시험 중에서 언어 논리라고 해서 이게 참이면 이게 참이 거짓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간단한 문제들이 한 3문제 정도 추가되는데 그런 건 우리 시험에는 아예 안 나오니까 볼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그는 조금 다른데 문법 문제가 조금 비슷해지고 나머지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가 생겨요. 예전 문제는 절대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혹시나 중간중간에 어디서 병행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 국가직 하고? 재직 중이세요? 법원직이 이렇게 인기예요. 타 공무원들이 다 전부 다. 노동부의 노동 강도가 센 모양이군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기존에 공부하시던 거하고 좀 바뀐 게 그 문법은 아까 그런 쉬는 시간에 부분. 제가 자랑했죠? 이 정도예요. 독해는 좀 그렇고 그래서 좀 그 기존 공부하는 것보다 단순 암기가 좀 적을 거예요. 우리 공부는. 예. 예, 목차도 보지 말고요. 사실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냥 물어봅니다. 동시행 항변권이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민법이에요. 자기 생활 속에 있지만 용어를 모른단 말이죠. 근데 폭행이라고 들어봤어요? 절도라고 들어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병신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즉 우리가 직관적으로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게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이 범죄라고 해서 통제를 했던 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리고 생과 사에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직관적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체계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걸 체계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만 더 추가해서 질문을 안 하니까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국가직 기출문제 집과 법원직 기출문제집이 좀 달라요. 변호사 시험용 기출문제집도 따로 있어요. 근데 물어봅니다. 이거 사서 풀어보면은 어때요? 라고 법원직 나오면 그럼 제가 얘기해 드립니다. 저 신한은행 11007 제 계좌번호 불러줍니다. 여기다 돈 넣어라. 나 도와주려고 생각하는데 딱 거기까지만 그냥 돈을 입금하면 되지 별도로 사서 볼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우리 시험에 맞는 것만 보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형법을 너무 어렵게 접근하고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나 이걸 말하는 것은 이른바 겁주기죠. 겁을 주고 이거 어마어마한데 내가 꼭 듣고 10억까지 들어야 되고 뭐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첨언하면 보배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과목에서 이렇게 이런 게 있거든요. 8과목의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다 8분의 1이라고 했는데 형법 선생님이 막 형법도 막 보강을 많이 하고 이거 뭐 형법 총론에 구의책 막 체계 잡고 이렇게 해서 다 힘을 줘버리면 민법을 할애할 수가 없어요. 민법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형법에서 너무 시간을 아껴주면서
또 득점을 확 시켜버리니까 일정 점수를 그러니까 저는 민법에서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달라서 제가 또 보배님 칭찬을 했네요. 또 질문 좀 주세요. 네네. 지금 등기직을 어쨌든 내년 시험 대비로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과목을 좀 따로 나눠서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 먼저 하고. 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하고 민소를 이제 조율할 수 있다면 실제법 민법을 먼저 하고 민소를 하게 되는 게 맞지만 그건 이제 법학적 관점에서 표현하는 거고요. 수험 민법은 또 다른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물론 민법 먼저 하고 민소 듣는 거는 좋아요. 근데 나는 이거는 어느 정도 대상법이랑 이런 거 베이스가 있으니까 이건 좀 나중에 하고 뭐 요 과목은 요렇게 하고 아니 시험을 준비할 때는 그래서 인강학생도 우리 실강학생 커리를 그대로 타셔야 돼요. 어, 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요약집 만들면 안 돼요. 요약집 같은 걸 만드는 순간 시험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요약집을 어떻게 만듭니까? 심지어 여러분들이 그 오답 노트라는 것도 만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뭐죠? 유튜브에 뭐 공부하는 법이라던가 뭐 공부의 신이라던가 뭐 그런 거 다 수능 공부라던가 다른 그 시험의 공부 방법인데 우리 시험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런 공부 방법론은. 그래서 뭐 오답 노트를 만들어라. 너만의 전략 노트를 만들어라. 그 만드는 순간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런 하나의 공부의 재미에 빠진 아까 말씀드린 욕심일 뿐이에요. 그 만들면 얼마나 재밌어요. 첨언 좀 해주시죠. 네, 추가. 좀 첨언을 하자면은 여러분 이 시험이 만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휴학하시라고. 아르바이트는 어쩔 수 없이 하면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비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진 못해도 내가 학교도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면서 합격하겠다. 사실 경쟁자들은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아침에 어떤 친구는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모든 걸 집중해서 공부를 해요. 내 스스로의 자기 과신. 나는 매우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인생을 걸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인생을 걸고 공부를 하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면서 하겠다는 것은 주변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사실 하루에 1시간 차이도 큰 건데 이걸 아르바이트 이틀 해서 하는 것들을 보충하기도 힘든데 그런데 모든 걸 다 한다? 그건 좀 어렵죠. 특히나 여기 등기직 선생님들이라든지 등기반 학생들이 합격률이 60%가 넘어요. 실강 합격률 자체가. 여기는 뭐 출석이고 뭐고 빼놓고도. 근데 그 친구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쭉 맞춰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 인생이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1년 먼저 합격하면 내 인생이 달라져요. 비단 돈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좀 더 행복한 시간을 1년 더 당기기 위해서는 지금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집중해서 일단 합격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뭐 알바랑 학업을 이제 학교가 만약에 법대가 아니면 그 법대인가요? 그러면 이제 그 내년 시험을 대기하기에는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업하고 알바랑 그냥 법대 공부만 하는 정도지 수험은 정말 전업으로 뛰어들어서 특히나 법원 지금 그래요. 다른 자격증 시험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스케줄 한번 짜보세요. 근데 공부 어차피 법대니까 공부한다라 공부 수업 말고 공부한다라고 하는 건 괜찮아요. 공부한다라는 관점에서 나 미리 준비한다 이러면 민법하고 민수하고 하는데 아까 강조드렸던 수험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다 올스톱 해야 돼요. 올스톱하고 싹 그 우리 정주영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올인하지 않는 한 승부를 못 봐요. 그러면 정말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안 지치면 상관없는데 그럼 지쳐서 다음에 또 못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좀 성찰을 하세요. 이게 법원직이라는 게 제가 아까 원제가 선생님 제도 아니고 여러분 제도 아니고 법원직을 선택한 게 죄라 그랬잖아요. 이거 선택하면 죄가 돼요. 이거 내가 선택하잖아요. 버리지도 못하고 이게 되게 잘못 선택한 거. 다른 직렬하지 왜 8과목이 되는 법원직을 했어. 근데 장점은 말씀드렸죠. 장점은 실질적 합격률이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또 지금 목숨 걸고 하세요. 통학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실강이 훨씬 낫습니다. 사실 이 통학을 하면서 잠깐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강의를 듣는다든지 영어 단어를 보는 거 이런 자체만으로도 영어 단어 우리 공부하고 뭐 공부하는데 사실 영어를 하루에 3시간, 4시간 공부하기는 힘들어요. 법 같은 경우는 하루 12시간도 보는데 힘들어요. 근데 틈틈이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간 중에 그걸 보는 거 그리고 나는 남들보다 통학 시간 때문에 시간이 적다. 이게 스스로한테 조금 더 강력한 채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다가 내가 필이 꽂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1순환, 2순환 때까지 쉽지 않은데 3순환이면 어느 정도 해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만하다.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이 한테 말씀드리고 그래서 돈을 조금 더 쓰는 게 사실은 지금 뭐 밥값만 해도 제대로 먹으면 한 달에 100만 원 들어가요. 제대로 먹으면. 그래서 여기 학생들이 햇반 사다가 돌려서 먹고 이런 것도 많이 봅니다. 떡볶이 하나 사가지고 몇 명이 하는 거 많이 안쓰럽죠. 근데 부모도 힘들어요. 1년 몰아서 해주면은 하는데 그걸 2년, 3년 간다 힘들어요. 그럴 바에는 어정쩡하게 하는 것보다 한 방에 쏟아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렇게 하다가 내가 힘내서 해보겠다. 그때 와가지고 꽉 다물고 하시는 게 몇 배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강반의 실제 출석률이 70% 출석한 다음에 70%가 합격하고 그런데 나머지 온라인에서 우리가 온라인이 전체 이 법원직 준비하는 게 50%가 넘어가요. 준비하는 학생들의 50% 이상이 공단기 온라인을 들어요. 많잖아. 근데 많은데 거기서 120명 정도 합격을 했다. 그러면 거기 한 1,500명에서 1,200명이라고 치고 120명이면 10%잖아요. 실강에 나오면 실강에서 합격률이 70%까지 올라가는데 과연 어떤 걸 선택하겠냐. 인생을 한 번 살고 2번 살면 이렇게도 해보고 안 되면 이렇게도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이 순간 하나, 이 1년은 인생에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이 시간에 많은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다면 실강을 하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태 주실 거면은 작년 OX 사서 보시고 우리 학원에서 계속해서 보충 문제들이 나갑니다. 주간 학습이고 매일매일 OX 내지는 문제가 나갑니다. 그것만 아세요. 뭐 보태 주신다면 신한은행 11007로 제가 다시 여기다 아예 적어드릴까요? 네, 입금하시는 분들 요즘 카카오톡으로도 입금 가능하니까 뭐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대화만 하면 돼요. 그릇을 크게 만들면은 거기다 많이 담을 수 있어요. 근데 작은 그릇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가 재도전을 하는데 그릇을 키울 생각하지 않고 어떤 걸 담을까만 고민하는 거예요. 그릇이 커지지 않는데 담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점수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순환을 들으면서 이해도 하고 이해 안 돼도 넘어갈 수도 있고 얘기를 들어봤다. 손에다 필기를 해놨다. 다음에 공부하면 필기가 또 보일 수 있는 거고 이런 걸 통해서 다음 순환에 훨씬 더 빠르게 또 많이 담을 수 있다. 그리고 나눠주는 거나 잘 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쌓아놓고 보면은 이런 학생들 많아요. 이거 집에 가서 한 번 더 풀어보려고 프린트 2장씩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한 2달 지나가면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다 버릴까 말까 처음엔 내버려두는데 다음 순환 또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져갑니다. 시험 끝나면 안 푼 문제지가 이만큼 있어요. 공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오프라인이에요, 온라인이에요? 온라인. 저는 일단은 작년 기본서로 올해 강의를 듣는 것도 괜찮은데 약간의 시간의 손해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판서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고 어차피 문제에서 또 추가하고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수업 중에 정신없이 찾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가요.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은 가급적이면은 책을 새롭게 구매하는 걸 권하고, 근데 온라인의 경우는 이렇게 찾아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을 끊고 하면서 따라오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은 기본적으로 법 과목은 2년의 유효 기간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얼마나 추가하고 보충하느냐. 근데 참고로 내가 작년에 공부를 했어요. 이 책을 사서 여기다 옮겨 적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큰 공부예요. 수업 중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잖아요. 이해도가 높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할 문제인데 만약에 어떤 책을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일단 민법책 그리고 형법책 아무튼 실체법 일단 지금 요즘 법이 잘 안 바뀌어가지고 아무튼 어차피 넘어가야 다 거부권 행사해서 법이 안 바뀌어서 일단은 법조문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판례는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처음에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못 따라오겠다 이 책의 변화를 그러면 바꾸시는 게 맞아요. 모든 걸 시간 전략의 관점 물론 돈도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시간 전략의 관점 작년에 필기해 놓은 것 때문에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또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우리 딸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연필로 줄을 그어라. 왜? 네가 가장 공부를 못할 때 거기에다가 볼펜을 긋고 형광펜을 칠한다. 그리고 네가 가장 공부를 잘할 때 그 볼펜과 형광펜을 본다. 그러니까 너 혼자 공부할 때는 꼭 연필로 다시 지워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공부할 때 내가 여기 저기 듣고 이게 최고의 공부법이다. 최고의 인생이다라고 생각해서 단언컨대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인생에서도 조금 연필로 긋는 게 좋지 않겠느냐. 물론 선생님이 그으라고 하는 것은 확신해서 그을 수가 있어요. 왜? 훨씬 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써놓은 것을 옮겨 적고 그 다음에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또 연필로 그었다가 볼펜으로 그었다가 형광펜으로 그으면 되는 겁니다.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태까지 설명하면서 이렇게 활성화된 적이 없고 저희도 오프라인 위주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질문 뭐 마지막으로 좀 간절하다 이런 분만 좀 손들고 해주십시오. 질문 따로 없을까요? 집에 가고 싶죠? 이제 뭐 이렇게 설명해야 관담해야 뭐야 너무 힘드신데 오늘 너무 이렇게 활발하게 해주셔서 법원직의 열기를 또 느꼈어요. 그리고 또 막상 선생님들도 인간이니까 이렇게 온라인보다 이렇게 또 와서 하니까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또 얘기를 많이 하게 됐고 영어 국어가 또 어려워지면서 교양 과목에 대한 어떤 갈증이 높구나. 그래서 저희가 또
그 영어를 2회 배정한 것도 너무 잘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회는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전체적인 그 얘기는 우리 파트장님이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한마디만 더 보태면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작은 성공이라도 성공을 꼭 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마음 먹었는데 나 해봤어가 아니에요. 마침표를 찍고 그게 아무리 뭐 마음에 안 드는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막상 법원에 가보니까 내가 생각한 건 아니었네. 법원직 좋다더니 그게 아니었네.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마음을 먹었으면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단기에 11개월 내년 6월 세 번째 주 토요일 날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우리 교수진들이 반드시 기원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선은 교수님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뭐 열정적이셔서 자, 우선 교재 받기로 하신 분들은 끝나고 저희한테 오셔서 이제 연락처랑 이제 성함이랑 저희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좀 이제 나는 꼭 이제 뭐 형법 교재라든지 이런 걸 좀 이제 받아야겠다 하시면 좀 그래도 좀 이제 민법 교재 받으신 분들은 조금 양보 좀 부탁드리고요.